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이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6일에 20차 당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실시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져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 중추절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방역과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발전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만 얼핏 보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진핑 지도사상을 거론하면서도 이 방역과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된다. 이런 대목, 이 대목은 사실 시진핑의 정책과는 상당히 엇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길을 끄는 겁니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정치 방역의 폐해를 걷어내고 경제를 살리는 조율된 방역 정책을 펴야 된다고 또다시 강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언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최근 들어서 리커창 총리가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발언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8일 리커창 총리가 황하와 장강은 뒤로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리커창 총리가 지난 8월 16일과 17일 메이다이어 회의를 마친 후에 곧바로 광둥성의 선전으로 가가지고 한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황하하고 장강은 한마디로 중국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양스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장강은 중국의 남쪽에 흐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중국의 젖줄이고요. 황하는 중국의 북쪽을 휘감고 도는 중국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급변하는 중국을 말할 때 황하는 문명의 아버지고 장강은 문명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할 정도로 이 황하고 장강은 중국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10월에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은 불변의 변수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천하의 대세는 이미 시진핑에게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리커창 총리가 그런 대세를 거스르는 듯한 화두를 던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니케이는 이날 분석 보도에서 리커창 총리가 황하와 장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더라도 이런 기조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의 이날 발언은 중국 내에서도 파장이 컸던 탓인지 지금은 중국 내에서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 지난 9월 1일자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에서 지난 2년 전 행했던 시진핑 연설을 소개한 다음에 최칭산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원 원장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7년 당대에서 주장했던 2035년까지의 중국 현대화 목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1단계 완성은 덩샤오핑이 원래 내걸었던 2050년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최칭산의 이런 내용은 사실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의 연장을 꾀하면서 내걸었던 명분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칭산의 이런 논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논리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인 장강과 황하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과연 뭘까요? 니케이는 이걸 메이다이어 회의의 결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인 치우스에서 시진핑 주석의 2년 전 연설을 게재함으로써 시진핑의 체면을 일단 세워주기는 했지만 진짜 중국 공산당이 하고자 한 말은 속뜻은 뭐냐? 중국이 개혁개방을 역류하는
그런 시진핑의 정책은 막아야 되고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리커창 총리라든지 추칭산이 역설하고 있다 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니케이는 이런 측면에서 추칭산의 메시지는 중국은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 1단계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개혁과 개방을 지속함으로써 현재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공동부유란 파이를 더 키우지도 않고 나누자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취칭사는 그러면서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무질서한 경제정책에 제동을 거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니케이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라든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론가인 치칭산 등의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 배경에 관한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측에서도 리커창 총리나 치칭산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니케이는 리커창 총리가 황하와 장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권력층 내부에서는 집권 세력의 미래와 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 눈여겨볼 것은 시 주석이 후계 구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정적들에 대한 숙청 역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7년 당대회 때는 당시 충칭의 최고관리이자 시진핑의 정적이었던 순정차이를 숙청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대회를 앞두고는 그런 정적에 대한 숙청은 없고 오히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반 시진핑파들의 발언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는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이 3차 역사 결의안을 채택하기 직전에 세대 교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지도자의 승계가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시 주석이 국가 지도자는 언급했지만 당이나 중앙위원회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앞으로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기더라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위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22년 전에 장쩌민 주석 시절에도 후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장강에서는 뒤에서 오는 파도가 앞쪽으로 밀려온다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건 장강의 흐름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또 신세대가 구세대를 대체하도록 돼 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장쩌민이 이미 후진타오 부주석을 후계자로 거론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말했던 장쩌민도 막상 때가 되니까 후진타오에게 모든 권력을 다 이양하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 가을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은 넘겨줬지만 당 중앙위원회 주석직은 물려주질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쩌민은 2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다가오는 당대에서 모든 권력을 계속 쥐게 되겠지만 앞으로 권력을 어떻게 이양해 갈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흐름을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지금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모두가 잘 사는 중국을 제창합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그와는 정반대의 개혁 개방을 내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고 또 경제 성장이 우선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 리커창 총리가 저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배경은 뭘까요? 또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이론가인 취칭산까지 나서서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중국 발전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배경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이 덩샤오핑을 지우고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이 아닌 덩샤오핑 시대를 더욱 발전시켜야 중국의 미래도 있다는 리커창 노선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지금
이 다가오는 10월 16일 당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리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중국의 권력 분점식 지도체제를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뭉개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 3기 역시 권력 분점이 적당히 이루어진 체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지 않고 전인대 위원장 등의 중요한 직책을 계속 수행을 할 가능성,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정책의 일정 부분 관여는 권력 분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총리직은 시진핑계가 아닌 중립적 인사가 맡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면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